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뇌졸중이란 건 이제 다들 아시는 병이죠. 뇌졸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뇌졸중은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가지고 뇌 조직에 막 손상이 오고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치매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이제 다양하게 한국말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이제 영어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중풍, 뇌졸중, 영어로 이제 스트로크, 뇌혈관 질환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다 뜻은 이제 한문이나 이제 영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풍이랑 이제 갑자기 이제 바람 맞았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제 쓰러졌다. 갑자기 마비가 왔다. 이런 뜻이죠. 스트로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제 한 대 맞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뜻을 보면 이제 다 갑자기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어떤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똑같은 동일한 이제 질환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뇌졸중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가 망가져 나타나는 것을 이제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을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마비가 오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뇌졸중 혹은 중풍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인데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서서히 이제 혈관에 이제 기름이 끼거나 해가지고 서서히 동맥경화 생기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리면 그쪽에 뇌가 다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뇌경색이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심장 같은 곳에서 심장이 안 좋다고 거기서 이제 피떡 같은 게 혈전이 생겨서 머리로 쑥 날아가서 막히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그게 뇌경색이고, 반대로 이제 고혈압 같은 것이 있다가 혈관이 약해진 부위에서 팍 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그러고요. 크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뇌경색의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가장 흔한 것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이제 서서히 생기다가 막혀 생기는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흔하게 있고, 또 흔한 것이 이제 심장에 여러 가지 부정맥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가 심장에서 이제 피떡이 생겼다가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심장에서 발생한 이제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의 두 가지 큰 원인입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뇌경색, 뇌졸중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만 그 원인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서히 이제 혈압이 높다든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이제 두꺼워지고 기름이 끼다가 어느 순간 탁 막혀버리면 그 시점에서 뇌경색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혈전이 생기다가 이제 거기서 갑자기 딱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면 그 부위에서 또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이 흔한 원인이 심장에서 생긴 혈전에 의한 뇌경색입니다. 심장의 여러 가지 질환이 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그리고 심근경색, 심내막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 여러 가지 이제 심장 판막 수술하거나 판막에 질환이 있으면 심장 판막이 망가지면서 거기서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의해서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심장에 의한 심장 혈전성 이제 뇌경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심방세동인데요. 심방세동이라는 게 이제 이게 심장이 이제 규칙적으로 툭툭툭 뛰지 않고 툭 두둑 툭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이렇게
심방, 좌심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쫙쫙 짜주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이제 고이게 됩니다. 지나가지 않고 이제 거기 이제 고이게 되죠. 고이게 되면 이제 한참 고이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피가 응고가 됩니다. 마치 이제 밖에 나온 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응고가 돼가지고 피떡이 생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날아가게 되면 그게 머리에 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머리에 뇌경색을 일으키고 팔다리로 날아가면 이제 팔다리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머리에 날아가가지고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이 이제 되게 뇌경색의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뇌출혈, 이제 피가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인 경우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이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이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은 혈압이 뭐 5년, 10년 오랫동안 이제 높은 상태로 있으면 이제 작은 혈관들이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뽁 터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혈압성 뇌출혈이고요.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동맥류. 동맥이 혈관이 있으면 여기서 꽈리가 이제 서서히 생겼다가 이제 꽈리라는 게 되게 약한 혈관이거든요. 벽이 얇고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순간에 퍽 터지게 되면 지주막하 뇌출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뇌졸중이란 것이 얼마나 이제 흔한 질환이냐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매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뇌졸중이 생기고 그중 600만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점점 쌓이게 되니까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뇌졸중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월 29일은 뇌졸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뇌졸중 학회에서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대중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뇌졸중 학회도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냐. 대략 한 해 이제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된다는 것이고요. 계산해 보면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20분에 1명씩 뇌졸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다. 매우 이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지날 때마다 2배씩 앞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뇌졸중 발생은 이제 점점점 이제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고 영양 상태가 풍부해지면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같은 게 증가되기 때문에 뇌졸중의 발생은 증가되는데 뇌졸중의 사망률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세 번째가 심장 질환으로 돼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줄어들고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게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좋은 것이냐? 뭐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뇌졸중을 앓고 나서는 사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후유증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이제 치명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사망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를 남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고요. 이제 사람들도 말하죠. 뭐 그냥 뭐 쓰러지면 뭐 이제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장애가 남은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은 수명 자체도 단축시키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을 단축시킨다.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은 이제 통계적인 개념인데요. 건강하게 사는 날수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보정해서 얻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략 55세에서 60살 사이의 환자가 뇌졸중이 생기면 한 4.5년 정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 상당히 이제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좋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연수가 이만큼 감축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65에서 74세 정도에서
뇌졸중이 발생되면 약 3.9년 정도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급성기 이제 사망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런 뇌졸중 이후에 건강하게 사느냐, 이런 장애가 남은 상태로 사느냐,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아주 뇌졸중을 앓더라도 앓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돼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경우들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뇌졸중 이후에 달라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초기에 잘, 적당하게, 신속하게 치료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뇌졸중 이후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증상이 이게 뇌졸중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정확하게 안다면 빨리 이제 가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손발이 막 저리다, 양쪽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시리다, 뒷목이 뻐근하다, 뒷골이 땡긴다, 혈압이 오른 것 같다, 아니면 눈꺼풀이 막 떨린다, 손이 떨린다, 이런 것이 뇌졸중 증상이냐는 것인데 이런 것은 대부분 뇌졸중 증상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손발이 시려요, 저려요, 그렇게 이제 서서히 생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뇌졸중 증상이 아니고요. 눈꺼풀이 떨린다고 오시는 분도 많지만 이것도 100명 중에 99명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손 떨리는 것도 이제 뇌졸중이랑 대부분은 관계없고요. 그럼 뭐가 뇌졸중 증상이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 스트로크 이런 말에서 이제 들어있는 말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증상이 갑자기 신체 증상이 생기면 다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식사를 하다가 멀쩡하게 식사하다가 갑자기 손에 쑥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생기는 신체 증상은 우리가 항상 뇌졸중을 의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 스트로크 이런 말이 다 갑자기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심하게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겠죠. 뇌졸중, 중풍이 의심된다건 달려오는데 이제 경하게 생긴 경우가 는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안면마비인데요. 안면마비가 이제 경하게 생기면 이제 아주 잘 나타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면마비가 이제 살짝 생기면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일을 하거나 이제 웃음을 지어볼 때만 약간 이제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게 예전부터 있었으면 이제 갑자기 생긴 중풍이 뇌졸중일 가능성은 적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살짝이라도 이런 식으로 안면에 이제 변형이 왔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을 우리가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팔다리 이제 반신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한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면 반대쪽 팔다리로 오기 때문에 한쪽 팔다리가 이제 심하게 안 움직이면 당연히 이제 누구나 반신마비를 의심하고 이제 달려오게 되는데 이제 경하게 생기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하게 생겼을 때 자가 진단보다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가 이제 또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분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경하게 이제 조금 안 좋다 그랬을 때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밀게 하고 이제 10초 동안 버티게 하면 약간의 마비가 있으면 이제 스르르 한쪽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쪽에 이제 마비가 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경미한 이제 반신마비고 속에서는 이제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손에 이제 마비가 왔을 때 이제 손가락을 이제 옆에 사람이 잡아보게 해가지고 꽉 쥐는 악력이 양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반신마비 증상으로 이제 의심하고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또 흔한 증상이 언어장애 증상이죠. 언어장애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발음 자체가 어눌해지는 이제 발음장애 증상이 있고요. 아예 말을 하지 못한 이제 실어증. 말을 하는데 엉뚱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호랑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호갱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가 이제 발음이 이제 이런 실어증 증상이 있고 말은 잘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갑자기 발생된 언어 장애로 나타나는 뇌졸중 증상입니다. 이런 이제 언어 장애 증상도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흔한 증상이 눈으로 오는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한쪽이 안 보였다가 꺼멓게 안 보이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 이제 눈과 관계된 증상, 시각과 관계된 증상도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이 막혀 생기는 눈으로 가는 뇌졸중일 수도 있고 머리 안에 뇌에서 시각과 관계된 뇌로 간 이제 중풍 증상이 눈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증상이 이제 흔하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자기 빙빙 도는 이제 어지러움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흔한 뇌졸중 증상입니다. 이제 어지러움증, 이제 뱅뱅뱅뱅 도는 어지러움증 증상을 현훈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뇌졸중보다는 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정기관의 달팽이관의 문제, 이석증 이런 문제인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런 증상이 이제 나이가 있는 분에서 갑자기 생긴다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는 사람에서 생기면 뇌졸중 증상을 이제 강력히 의심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어지러우면서 걷기가 힘들고 비틀비틀거리고 균형을 못 잡는다. 이런 게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것들도 뇌졸중 증상이죠. 그리고 두통은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과 관계는 없지만 갑자기 발생된 심한 두통, 갑자기 벼락 치듯이 천둥 치듯이 번개 맞는 듯이 갑자기 아팠다. 이것을 이제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긴 두통인 경우에는 뇌졸중, 뇌출혈 여러 가지 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벼락 두통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다 갑자기죠. 갑자기 뭔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평형장애, 갑자기 생긴 벼락두통, 눈 증상 이런 게 생기면 항상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그래야지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심하게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와서 마비가 와서 있으면 당연히 이제 누구나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다가 한 1, 2분 있다 싹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눈이 이제 한쪽이 싹 안 보였다가 몇 분 있다가 싹 다시 보였습니다. 말이 안 됐다가 몇 분 있다 싹 좋아졌다. 괜찮네?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뇌졸중 증상이 이제 잠깐 왔다가 회복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뇌졸중이랑 똑같은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는 혈관도 똑같이 막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뇌졸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꼬마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증상이 잠깐 왔다가 호전되더라도 똑같이 이게 안 좋을 수 있구나. 나중에 진행될 수 있겠구나. 좀 있으면 마비가 와서 그 다음엔 안 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시 병원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의사들과 상의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이제 증상은 그렇고요. 이제 예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뇌졸중이라는 것은 뭐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여러 가지 혈관에 이제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의해서 그게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기존에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으면 최대한 이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 위험인자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이제 나이, 성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들수록 이제 우리가 점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성별 중에서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잘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인자죠. 그래서 지금 고칠 수 없는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를 항상 평소에 이제 관리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 흡연, 이제 심장병, 경동맥,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인자랑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는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면 사망 원인의 두 번째인 심장질환과 사망 원인의 세 번째인 뇌졸중을 동시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다들 잘 아시는 거고 치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외에도 자잘한 것까지 포함되면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뇌졸중 위험인자 중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험인자가 고혈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인자 중에서 고혈압의 영향이 한 30%, 많으면 50%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혈압만 적절히 조절해도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고혈압이 또 인구 전체로 보면 이제 영향이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나이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되죠. 우리가 젊었을 땐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이제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혈압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20%, 60대 30%, 80대 넘어가면 50% 이상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혈관이 점점 더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 생기면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거기 벽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혈관이 딱딱해지다가 혈압이 높아서 빡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됩니다. 뇌경색도 일으킬 수 있고 뇌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방세동이란 질환인데요. 요것은 이제 요 질환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물론 이제 이게 심한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여러 가지 어지럽다든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나 이런 걸 찍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방세동에 의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대개 그 전에 모르다가 병원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그때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심방세동에 의해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이제 크게 피떡이 되게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기면 아주 장애가 심하거나 이제 사망 가능성이 높은 큰 뇌졸중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심방세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도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 1명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가슴이 이제 벌렁벌렁 거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심전도 같은 걸 체크해서 이제 건강검진할 때 한 번씩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이 되면 예방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뇌졸중 예방에서 첫 번째는 결국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라. 그 외에 이제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 잘 관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식사 습관입니다. 과일, 야채, 그리고 혈압이 안 오르게 저염식, 그리고 콩동물, 현미 같은 걸 많이 먹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면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관리되고 콜레스테롤도 관리되고 심장 기능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 4회 이상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중강도, 약간 땀에 젖을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빨리 걷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운동이요. 다들 아시는 거지만 담배는 당연히 이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담배가 몸의 여러 가지 질환과 관계 있지만 특히 혈관 질환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에 여러 가지 니코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혈관벽에 들어가서 혈관벽을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동맥경화증도 오게 하고 혈관을 약하게 해서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이제 무조건 필수이고요. 예전에 뭐 요새 계속 뭐 대기오염,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증가될수록 뇌졸중 발생률도 증가된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미세먼지가 이제 예보가 있거든, 경보가 있고 그런 날은 조금 이제 우리가 외출하거나 그럴 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술은 한 잔 내지 두 잔, 소주잔으로 한 잔 내지 두 잔이죠. 이렇게. 그 이상 드시면 혈압이 막 오르면서 혈관벽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음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예방 수칙이지만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뇌졸중 생겼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손도 따고 뭐 우황청심만 있으면 먹이고 먹이고 팔다리를 주물러서 마비를 풀리게 하고 아니면 침을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효과가 없고 시간만 지체시킬 뿐입니다. 뇌졸중 치료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무조건 즉시 응급실로 와가지고 그것도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 검사를 하고 출혈이냐 막힌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혔으면 초기에는 이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가지고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든 타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이 가장 이제 필요한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나면 응급 병원에 오더라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빨리 와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제 time is brain 이런 말이에요. 시간이 뇌다. 빨리 치료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혈관이 이제 큰 혈관이 막히고 나서 1분이 지날 때마다 한 200만 개씩 뇌세포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 이제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인식 뇌졸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냐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설문조사했을 때는 뇌졸중에 대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반이 안 됐었습니다. 민간 치료도 한 20% 정도였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다시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혈전 용해 치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무려 40% 이상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다행히 많이 개선되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이제 되게 낮은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빨리 와서 뭘 하냐는 것이죠. 급성기 뇌졸중 치료는 도대체 뭘 하냐. 결국은 뭐냐. 이제 혈관이 막히고 이제 증상이 우리가 쓰러지고 나서 4.5시간 이내, 4시간 30분 이내에는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잘 되는 경우는 혈관이 다시 뚫어져 가지고 증상이 이제 호전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4.5시간 이후는 이제 정맥으로 주사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투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피떡이 녹으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요거는 4.5시간 이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4.5시간 이내에만 정맥으로 주사로 혈전 용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고요. 4.5시간 이내에 이제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와서 검사해서 어떤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3시간 반 정도는 와야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 4시간 내외에는 응급실에 와야지 이런 혈전 용해제라는 투여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4시간 반이 지나면 효과가 오히려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이제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막혔던 혈관이 쑥 녹아가지고 혈관이 이제 뚫리게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뇌경색 범위가 나중에 찍어보면 다시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효과가 좋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될 수 있고요. 주사로 이제 혈전 용해제를 이제 투여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큰 혈관이 막혀 있고, 이제 시술이 적당한 이제 혈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몇 군데 이제 적당한 혈관이 이제 딱 막혀 있으면 그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아니고 주사 치료 플러스 이제 직접 이제 시술을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관을 혈관에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혈전을 쑥 빼내는 거죠. 혈관 내 혈전 제거 시술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급성기에만 하지 시간이 지나면 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다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혈전 제거 시술이라는 게 이제 도구가 후졌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도구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 미만,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이런 시술 장비가 없거나 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못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하고요. 24시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혈전 용해술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좋아지겠죠. 통계로 봐도 4.4년 이상 이제 건강 수명 연장된다.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사진을 몇 개 보시면 75세 여자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원일 저녁 10시 반에 혼자서 TV 시청하는데 갑자기 말이 어두워지고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바로 119에 연락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30분에 생기고 5분이니까 바로 왔습니다. 30분밖에 안 걸렸죠. 와봤더니 왼쪽으로 얼굴마비, 발음도 안 되고 팔다리도 마비돼 있고,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병력을 보니까 혈압이 있었다. 있죠. 맨 처음에 찍는 게 CT를 찍을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찍어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중에서 터진 거냐, 막힌 거냐를 구분하겠네요. 이 사람은 딱 찍었더니 터진 게 없었습니다. 터진 게 없으면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없다. 뇌경색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같이 찍은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우리가 확인하고, 혈전 용해제 주사로 이제 싹 줬죠. 주사를 주고 나서 이제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혈관이 다시 쫙 뚫렸습니다. 깨끗해졌고 뇌경색이 이제 살짝 남았습니다. 일부 남았지만 증상은 거의 정상으로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빨리 오고 빨리 치료가 돼서 회복이 잘 된 그런 케이스죠. 다른 사람인데요. 이건 57세 남자 환자인데, 이 사람도 저녁 5시쯤에 몇 시지 이게? 5시 17시니까 5시죠. 네. 4시 55분. 4시 55분에 갑자기 왼쪽 마비가 오고 발음 장애가 생겼다. 응급실에 이 사람도 30분 만에 왔습니다. 이 사람도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사를 하고 나서 혈전 용해제, 이제 혈관이 막혔다는 뇌경색이라는 것을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혈전 용해제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투여하면서 사진 찍으니까 약간 뇌경색이 온 상태였고 이미. 그러면서 약을 쓰면서 혈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혈관 사진 찍었더니 여기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사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혈전 제거 시술까지 시행하게 된 거죠.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전 제거 시술하는 의사가 와서 이제 관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봤더니 진짜 혈관이 계속 막혀 있었고 혈전을 꺼냈습니다. 이제 성공했고요. 이렇게 싹 깨끗하게 뚫린 거죠. 나중에 증상도 많이 회복됐고요. 이런 식으로 초기에 오면 여러 가지 혈전 제거술도 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잘 된 케이스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면 천천히 가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4.5시간이 지났으면 어차피 약을 못 쓸 텐데 갈 필요가 있냐. 그래도 빨리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전 용해술이라는 것을 그 약을 쓰지 않더라도 뇌출혈일 수도 있고 뇌경색 중에서도 이제 다른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위험한 건 뭐냐면 처음에 마비가 오고 나서 며칠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뭐 20%, 30%는 처음에 뇌졸중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항혈전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수액요법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의 사망 원인 중에 또 뭐 뇌졸중이 생기면 왜 사망을 하게 됐냐. 뇌졸중 자체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뇌졸중이 생기면서 합병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폐렴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욕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폐렴 치료 아니면 다른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예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위해서라도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합병증, 뇌졸중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 다 있거든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하면 예후가 많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것은 이제 급성기 뇌졸중 환자만 모아서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면서 즉각적인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 적절한 감시를 하면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이제 곳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고요. 이런 곳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119에 이제 그러면 쓰러졌을 때 119에 전화하면 이제 119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제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가족을 기다리거나 친지를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주말에 생기면 다음날 외래에 가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약한 마비가 오더라도 다음날 지나면 확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큰 병원에 가라는 것이죠.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뇌졸중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각 병원에 뇌졸중 하는 의사, 시설, 치료 실적, 그리고 치료 방법, 이런 것을 이제 다 검사를 해가지고 센터로 인증을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센터로 인증된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로구에서 보면 강북 삼성병원과 서울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뭐 종로구에 병원이 몇 개 없겠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인증을 받은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쓰러지거나 의식 변화가 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무조건 이제 병원에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자세를 약간 토하는 것 같거나 이렇게 좀 분비물이 있거나 그러면 자세를 약간 옆으로 눕혀놓는 정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똑바로 있다가 이제 뒤로 사례가 걸리거나 넘어가면서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폐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살 돌려놓고 뭐 이제 그런 다른 전화를 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된 게 여기 있죠.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한테 병원에 가지 않고 손끝을 따고 기다린다.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한테 팔다리를 주무르고 기다린다. 침을 놓고 기다린다. 의식장애가 있어서 잘 깨어나지 않는데 물을 강제로 먹인다든가 약을 먹인다든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환자한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예방을 하고 급성기 치료를 하고 장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뇌졸중을 앓고 나서 아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후유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뇌졸중 한번 앓고 나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처음 앓고 나서 초기에 1년 이내에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 여러 가지 항혈전제라든가 뭐 당뇨, 혈압 치료 이런 걸 꾸준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생길 때보다 똑같이 생기더라도 재발이 되면 훨씬 더 장애가 심할 수 있고 회복도 훨씬 느리기 때문에 한번 생기고 나서는 아무리 이제 증상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재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것이고요. 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여기 다 망라되어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담배 끊고 술을 안 하고 싱겁게 먹고 채소, 생선을 충분히 먹고 근데 생선 중에서 막 튀겨서 먹고 이런 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건 피하도록 하고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체중 관리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 증상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즉시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 왔을 때 뇌졸중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는 이제 와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실은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와서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